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에 과학터치 도입 강연을 맡게 된 대구국제고 교사 김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샴푸와 스프레이 용기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오늘 도입 강연의 제목은 샴푸와 스프레이 용기의 원리지만 이 부제목은 기체의 운동입니다. 이런 샴푸 액체가 위로 빨려 들어가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체의 운동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기체의 운동을 알아보기 전에 간단한 실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 그리고 샴푸 용기의 원리, 마지막으로 기체의 상태를 결정짓는 4가지 요소를 알아보면서 간단하게 기체의 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 제가 있는 이 공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강연을 시청하고 있는 공간에서도 공기가 있는데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공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느껴볼 것인가? 자, 여기 물이 들어있는 물통이 있습니다. 이 물통에 뚜껑을 닫은 채로 이 뒷부분에 구멍을 뚫겠습니다. 송곳으로. 자,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 뚜껑이 닫힌 물통의 아랫부분을 송곳으로 구멍을 뚫으면 이 물을 거꾸로 뒤집으면 이 물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물이 쫄쫄쫄 흐를 거라고, 밑으로 셀 거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한두 방울 정도는 흐르지만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두 방울 정도 떨어지고 물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죠. 제가 뭐 어떤 조작을 가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힘을 주게 되면 물이 나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힘을 주지 않는다면 이제 물이 새지 않고 그대로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현상을 이해하기에 앞서 이 기체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체를 모델링해서 모형화된 기체의 운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물통 안에 기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물론 물통 밖에도 기체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 기체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을 우리는 부피라고 하고요. 이 물통 안에 들어있는 기체만 봤을 때 이 물통 안에 든 기체들은 물통 밖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공간을 이 기체 분자가 점유하고 있는 부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기체들이 이 벽을 이렇게 계속 때릴 텐데 안에 있는 기체 분자들도 벽을 때릴 테지만 바깥에 있는 기체들도 이 벽을 때리게 됩니다. 즉, 이 벽면을 기체가 때리는 것을 우리는 압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압력이 강하다, 압력이 약하다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는 이 공기 분자들이 벽면과 얼마나 자주 충돌하는가로 그 정의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 기체가 지금 이 안에 있을 겁니다. 안에 있는 기체. 제가 힘을 강제로 줘서 이 공간의 부피를 약하게 하면 물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넓은 운동장에 학생들이 있으면 학생들끼리 부딪힐 일이 적겠죠. 공간이 굉장히 많으니까. 별로 안 부딪힌다는 것은 압력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많은 사람을 한 공간 안에, 좁은 공간 안에 넣게 되면, 즉 부피가 줄어들면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횟수가 많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줄어들고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줄어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앞서 여기 물이 왜 안 떨어지는지
기체의 부피와 압력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용기 내부에는 분명히 이 내부에도 기체가 있겠죠. 우리는 보이진 않겠지만 이 안에도 기체 분자들이 지금도 운동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체 내부에서는 이 물을 밀어내려는 용기 내부 압력이 존재할 거고요. 요 바깥에도 우리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여기 공기들이 지금도 여기를 통통통통 치고 있겠죠. 예, 요것을 용기 외부 압력이라고 합니다. 지금 용기 내부 압력과 용기 내부 압력은 동일한데 여기서 한 가지 힘이 더 존재합니다. 지구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죠. 그래서 물 자체를 이렇게 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을 때도 처음에는 물이 조금 빠져나갔잖아요. 그럼 물이 조금 빠지고 나면 이 내부 공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 내부 공간의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내부의 압력이 감소했기 때문에 내부의 압력은, 즉 내부 압력, 이 물을 밀어내려는 압력은 감소하고 바깥에는 공기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바깥의 압력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부 압력은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물의 중력 더하기 용기 내부 압력과 용기 외부 압력이 같아져서 물은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샴푸에도 이러한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은 샴푸를 누르기 전이고요. 샴푸 뚜껑을 누른 후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샴푸를 열어보시면 쓰게 되면 알겠지만 바로 샴푸가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가 샴푸를 누르면은 안에 있는 샴푸가 올라오는데 왜 누르는데 샴푸가 올라오는가? 이것도 기체의 압력과 부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처럼 이 샴푸 뚜껑을 아래로 누르게 되면 이 스프링이 있는 공간, 이 공간만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가 눌렀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정도의 부피만 점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손을 떼면 여기 안에 있는 스프링이 이 샴푸 헤드를 위로 밀어내기 때문에 이 부피가 커지게 되죠. 처음보다. 그럼 부피가 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부피가 증가했단 말은 압력이 감소했음을 뜻합니다. 이 공간에, 방금 제가 그렸던 이 공간의 압력이 감소했고, 이 공간의 압력은 그대로겠죠. 그러면은 결국 샴푸는 얘들이 밀어내는 힘 때문에 상당히 힘이 약해진 이쪽 공간으로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샴푸 뚜껑을 계속 몇 번 눌러주면 공기의 압력 차이에 의해서 내부에 있는 샴푸 용액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대기압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간단한 실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이거 정수기 통인데요. 정수기 통 사실 굉장히 찌그러뜨리기가 힘듭니다. 이게 굉장히 이렇게 힘을 주면 좀 찌그러지긴 하는데 금방 펴지고 성인 남성이 위에 밟고 올라가면은 좀 찌그러지기는 하는데 곧 금방 펴질 정도로 복원력이 우수합니다. 찌그러뜨리기 힘든데 이것을 직접 힘을 가하지 않고 정수기통을 찌그러뜨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수기통 한번 찌그러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탄올을 정수기 내부에 뿌리고요. 준비했던 불을 이용해서 정수기통을 연소시킵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맞게 되면 정수기통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을 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계속 찌그러지고 있는데 손을 떼게 되면 다시 펴지게 됩니다. 완전히 펴지지는 않겠지만 이 찌그러져가지고
이게 완전히 펴지진 않았지만 불을 붙이고 손을 막았을 때는 대기압에 의해서 이 단단했던 정수기통이 찌그러졌고요. 손을 떼니까 다시 어느 정도 복구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만큼 이 대기압이라는 게 우리가 항상 숨을 쉬고 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대기압을 이용해서 정수기통도 찌그러뜨릴 수 있다. 그만큼 압력이라는 게 힘이 무시무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보셨듯이 대기압과 온도를 활용한다면 직접 힘을 가하지 않고도 이 단단한 정수기통을 찌그러뜨릴 수가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을 지구가 아닌 달에서도 할 수가 있을까? 달에서도 이런 실험이 가능할까요? 두 가지 이유로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달은 중력이 너무 약해서 대기가 없기 때문에 불이 붙지가 않습니다. 불이란 게 붙으려면 결국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있어야 불이 붙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산소가 없고 만약에 어떻게 뭐 꼭 불이 아닌 다른 원리를 이용해서 이 내부를 뜨겁게 했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이 정수기통을 찌그러뜨려 줄 공기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달에서는 이러한 실험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실험에서는 기체의 부피와 압력에 대해서만 설명드렸는데 결국에 이제 기체 운동은 부피와 압력뿐만 아니라 이렇게 네 가지 부피, 압력, 기체 분자수, 온도 부피의 볼륨, 압력의 프레셔, 기체 분자수의 number of molecules, 온도의 temperature를 따서 과학에서는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해서 PV는 NKT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오늘은 도입 강연이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오늘 P와 V, 즉 압력과 부피에 대해서만 설명드렸지만 다른 것도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기체 분자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부 압력이 약해졌잖아요. 그런데 뚜껑을 열게 되면 물이 다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뚜껑을 열면 바깥에 있던 기체 분자들이 안에 들어와서 이 벽을 더 많이 때리게 됩니다. 그런데 뚜껑을 막게 되면 더 이상 외부에서 이 안쪽으로 기체 분자가 유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피와 압력만 생각했을 경우 부피가 늘어나면 압력이 줄어들어서 다시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요. 뚜껑을 열면 그 부족한 압력만큼 다른 공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물은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도입 강연이 15분이라는 짧은 시간만큼 이제 기체 분자의 더 자세한 원리는 다루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샴푸나 스프레이 구조에서도 이제 기체 운동 역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대구국제고 교사 김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